안녕하세요. 담담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 옛 중국, 삼국시대의 한 인물이 남긴 글 한 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책략가이자 소설 속 신묘한 전략가로 익숙한 제갈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북벌을 앞두고 임금에게 올린 글, 출사표에 담긴 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승산이 났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야만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준비가 다 되지 않았지만, 조건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을 굳혔던 순간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 앞에서 오래 망설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직을 결심할 때도, 작은 가게를 열 때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도 우리는 늘 조금 더 확실해지기를,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때때로 아주 길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중함은 분명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니까요. 다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준비가 안 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두려운 것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승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왜 18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갈량이 왜 출사표를 썼는지, 그리고 그 글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천천히 함께 들여다볼까요? 그의 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인물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아마 꽤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갈량은 본래 남양 땅의 한적한 시골에서 밭을 갈며 지내던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력도 땅도 변변치 않았던 한 장수가 그의 초가집을 찾아옵니다. 바로 유비였습니다. 나이는 이미 4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안착할 곳 하나 없이 떠돌던 처지였죠. 유비는 이 젊은 인재를 얻기 위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정성을 다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간 날에야 비로소 두 사람은 마주 앉을 수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삼고초려의 순간입니다. 그 만남에서 제갈량은 겨우 27의 나이로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릴 거대한 전략의 밑그림을 들려줍니다. 유비는 그 번뜩이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남은 삶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어쩌면 제갈량 역시 그 순간 이미 마음을 정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따라 내 평생을 바쳐보겠다고 말이죠. 그 뒤로 제갈량은 화려하게 앞장서 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나라의 살림을 꾸리고 법을 세우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유비의 곁을 지킵니다. 세월이 흘러 유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숨을 거두며 제갈량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깁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대가 나라를 맡아도 좋다. 라고 말이죠.
신하에게 나라를 넘겨도 좋다고 말하는 임금이 역사상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갈량은 그 거룩한 신뢰 앞에서 깊은 슬픔 속에서 죽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새 임금을 보필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 동안 제갈량은 나라 안에 힘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죠. 저 거대한 위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작고 초라한 국력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냉정하게 승산만 따지자면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용히 붓을 듭니다. 길을 떠나기 전 홀로 남겨질 새로운 임금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진심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것이죠. 그 애틋하고도 비장한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출사표입니다. 출사표는 그리 긴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결은 참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글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전쟁에 나서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면 응당 기세등등한 다짐으로 문을 열 법도 한데 제갈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셋으로 나뉜 천하 중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며 글을 엽니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는 말도 상대를 얕잡아 보는 말도 없이 그저 지금의 형편을 정직하게 적어내려가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현실을 조금은 좋게 포장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하기도 하죠. 근데 제갈량은 둘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부풀리지도 절망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도 뜻밖입니다. 전략이나 병법이 아니라 신하들을 가려 쓰는 법, 상과 벌을 공평히 내리는 법,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부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니 가까이 두고 의논하시라는 것이죠. 싸움터로 나가는 사람이 정작 남겨두고 가는 나라의 살림을 이토록 세세히 챙기고 있다는 것. 이 대목에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사표를 읽다 보면 제갈량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이전에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행정가이자 정치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의 관심은 눈앞의 한 번의 승패보다 나라가 오래 흔들리지 않는 데 있었던 것이지요. 글의 중반부에 이르면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본래 남양에서 밭을 갈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유비가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고 몸소 3번이나 찾아와 세상 일을 물었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 몸을 바치기로 하였다고 담담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비를 따른 지도 어느덧 21해가 흘렀다고. 유비가 세상을 뜨기 전 나라의 큰일을 맡긴 뒤로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졸이며 혹시라도 그 부탁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씁니다. 이 대목에는 화려한 표현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이나 조건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지만 제갈량은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출사표는 나라를 위한 글인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긴 감사의 편지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떠나려 하니 그를 앞에 두고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참 담담한 끝맺음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포부도 없습니다. 그저 떠나는 사람의 솔직한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큰 싸움을 앞둔 장수의 출정문이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편지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18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읽으며 전쟁보다 한 사람의 진심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굳이 싸움을 시작한 걸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오늘 이야기는 그저 무모했지만 아름다웠던 옛 이야기 정도로만 남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순진하게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누구보다 냉정하게 형세를 읽는 정치가였습니다. 위나라는 넓은 중원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구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과 병력도 촉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 격차를 제갈량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출사표 첫머리에서도 그는 셋 중 우리의 국력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스스로 먼저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왜 나섰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전은 위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촉한이 처한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위나라는 해가 갈수록 국력을 키워가는 나라였고 촉한은 해가 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내일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만 점점 벌어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몸집이 훨씬 큰 경쟁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작은 회사가 위험하니까 지금은 움직이지 말자며 가만히 버틴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서히 밀려나 사라지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수많은 역사 연구자들은 제갈량이 거듭 북벌에 나선 이유 중 하나를 시간이 촉한의 편이 아니라 위나라의 편이라는 이 냉정한 계산에서 찾습니다. 웅크리고 버티는 것과 나서서 부딪혀보는 것,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면 차라리 나서서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유비와의 깊은 인연입니다. 27의 자신을 찾아와 3번이나 걸음을 했던 사람. 숨을 거두기 전
나라를 맡아도 좋다고까지 말했던 사람. 그 은혜와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갈량 자신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놓고 보면 출사표는 무모한 도전을 미화한 글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갚아야 할 은혜와 책임. 이 두 가지가 겹쳐진 자리에서 제갈량에게는 사실 싸우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그리 안전하지도 그리 마음 편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승산이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선다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필사의 결단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선 사람이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출사표는 우리에게 뜻밖의 담담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를 갚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적을 뿐입니다. 결과를 완전히 손에 쥘 수는 없어도 마음을 다하는 것만큼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승산을 냉정히 알면서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도달하는 자리는 바로 이 깊고 위대한 담담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건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사표는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을 애써 축소하거나 반대로 부풀려서 스스로를 겁먹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다는 것을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는 것이야말로 다음 걸음을 정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그는 글의 첫머리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중요한 선택을 앞두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될 가능성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먼저 떠올리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만으로도 두려움만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다음 선택도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어쩌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이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사표는 내가 없을 때 남겨질 사람들을 살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갈량은 떠나기 전 자신의 결심보다 먼저 남겨질 나라와 사람들을 챙깁니다. 어떤 신하를 곁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돌봐야 하는지를 세세히 당부했죠. 큰 결심을 앞둔 순간일수록 오히려 내 곁의 사람들을 더 꼼꼼히 살피는 마음. 이것이 출사표가 우리에게 건네는 참 다정한 배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둘수록 자신의 마음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실패하지는 않을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관심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나보다 남겨질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선배가 후배에게 업무를 하나하나 인수인계 해주는 모습, 자녀를 독립시키기 전 마지막까지 생활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모습, 팀을 옮기기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는 동료의 모습. 어쩌면 책임감이란 큰 이름의 희생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덜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사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갈량은 글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어주고 3번이나 찾아와 주었던 유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냈다고 말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처음 기회를 주었던 상사,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친구.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출사표가 가장 깊이 전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책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고 맡겨준 일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입니다. 제갈량은 결과를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애쓰는 사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끝이 보이지 않는 병간호를 묵묵히 이어가는 사람. 이런 선택들은 모두 결과를 계산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출사표가 180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 오늘까지 읽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반드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가를 조용히 묻는 글입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곁에 있는 사람을 살피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출사표의 가장 깊은 가르침일 것입니다. 혹시 제갈량의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가까이 당겨 비슷한 마음으로 나섰던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둔 그의 형편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배는 겨우 12척. 맞서야 할 적의 배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승산만 따진다면 물러서는 편이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싸움에 나섰습니다. 승산이 났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지켜야 할 나라와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12해 만에 다시 애플로 돌아왔을 때 회사는 파산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생이 어렵다고 여겼던 시기였죠. 그런데도 그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험난한 길에 나섰고 그의 결단 덕분에 애플은 점차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삶은 제갈량과 시대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른 채 무작정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본 뒤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충분히 알고도 그보다 더 소중한 이유를 끝내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갈량에게는 선제의 은혜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에게는 백성과 나라가 있었으며 스티브 잡스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회사와 자신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인 것은 승산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병을 얻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하던 일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뒤로하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의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가까이에서 들어보면 대부분은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했고 현실을 충분히 따져보았고 그럼에도 끝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왜 이 길을 가려 하느냐에서 결정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산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지만 나를 움직이는 이유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떠한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가리키는 그 길이 옳다고 여겨 나서는 이들의 마음은 180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온 제갈량의 출사표에 담긴 마음과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도 이 오래된 글을 다시 읽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매일 마주하는 삶 속에서 조용히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인생을 바꿀 거대하고 큰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내 방 책상 위에서 곧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3가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금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는 일의 상황을 축소하지도 부풀리지도 않고 담담히 적어보세요. 내게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정리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머릿속에서 같은 고민을 수십 번씩 반복합니다. 하지만 막상 종이 위에 적어보면 막연했던 불안은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고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이 출사표의 첫머리에서 현실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지금의 형편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내가 한 걸음 나서고 난 뒤 남겨질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결심도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뒤 곁에 남을 사람들에게 혹은 남겨질 일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잠시 적어보세요. 제갈량이 떠나기 전 나라의 살림을 꼼꼼히 챙겼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만 생각하느라 떠난 뒤의 모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덜 힘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미리 전해둘 말은 없는지, 내가 정리해둘 일은 없는지, 내가 남기고 갈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넬 따뜻한 한마디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그 작은 배려 하나가 나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셋째, 이 결심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혹은 반드시 성공하겠다와 같은 다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갈량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갚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던 것처럼 나는 왜 이 험난한 길에 나서려 하는지를 담담한 한 문장으로 남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훗날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는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일 뿐입니다. 형편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남겨질 것들을 살피고 내 마음속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 이 3가지를 차분히 해내고 나면 당장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아도 내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출사표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결심하기 전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특별한 영웅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충분히 품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사표를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싸움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참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만약 제갈량이 북벌의 성공에 천하를 통일했다면 출사표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으로 읽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의 북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병을 얻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출사표는 이루지 못한 다짐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갈량은 첫 북벌이 실패한 뒤 다시 한번 출사표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번째 글에는 몸이 부서지도록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다는 뜻의 구절이 담겨 있어 훗날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글은 촉한의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훗날 다른 경로로 전해진 탓에 정말 제갈량 본인이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래의 출사표만 놓고 보아도 이 글이 실패로 끝난 다짐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시인 두보는 제갈량의 사당을 찾아 그의 뜻을 기리는 시를 남기기도 했고 오랜 세월 이 글을 읽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충심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로 극찬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어쩌면 끝내 성공하지 못했기에 더 오래 기억되는 고결한 다짐이 있는 것이죠. 출사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나서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달콤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설령 승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다 장담할 수 없어도 지금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담담한 글이 오늘을 버텨내는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오래 품었던 꿈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두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책임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스스로를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성공 그 자체보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사표는 실패를 미화하는 글이 아닙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글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중요하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되 결과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지는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제갈량은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끝내 뜻을 모두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승패를 넘어선 존경을 보내게 된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결과를 다 장담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180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온 이 담담한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갈량은 승산이 높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남겨질 사람들을 살피고 마음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싸움터로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뜻은 어떤 의미에서 끝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담담한 다짐만큼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승산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편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남겨질 것들을 살피고 나서기로 했다면 마음을 다해 나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갈량이 쉽지 않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형편을 정직하게 마주한 채 나섰듯이 여러분도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다 장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을 다해 나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이 담담한 다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물결을 일으켰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결심이 있다면, 혹은 예전에 승산이 낮아도 나섰던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동행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떤 결심 앞에 작은 용기와 위로를 조금이나마 더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지혜를 더욱 쉽고 다정하게 풀어내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을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휴식처, 담담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